We're Eternals. We came here to protect humans from the Deviants. Let's finish this. 반갑습니다 여러분, 캡틴 라미입니다. 마블 이터널스가 11월 3일 드디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이터널스를 더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총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이터널스는 7천년 전 지구에 도착해 인간들을 보호하라는 창시자 셀레스티얼의 명령을 받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보호냐? 바로 데비안츠입니다. 하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터널스, 인류, 데비안츠 모두 셀레스티얼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터널스는 셀레스티얼이 약 100만 년 전 지구의 원시인을 상대로 실험해 탄생한 불멸의 종족입니다. 당시 실험으로 평범한 인류와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아 인류에게 신으로 추앙받게 된 이터널스, 그리고 흉측한 모습을 한 데비안츠가 탄생됩니다. 마치 빛과 어둠처럼 이터널스와 데비안츠는 균형을 이루는 존재들이었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셀레스티얼에 개입하게 되며 데비안츠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터널스는 인류와 공존하며 수천 년간 문명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왜 이터널스가 타노스의 지구 침략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 텐데, 그 이유는 이터널스는 본래 데비안츠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라는 명령에만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창조주인 셀레스티얼 종족은 이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다양한 종족을 창조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멸종시켜버립니다. 이 셀레스티얼 중 심판자 아리셈이 이런 역할을 하죠. 보통 영화 개봉 전에 레고 제품이 먼저 출시되어 스포일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수많은 셀레스티얼 중 이터널스 아리셈의 그늘이 대표 제품으로 나온 걸 보면 이번 영화에서 아리셈이 이터널스와 데비안츠 전쟁에 어떤 개입이 있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과거에도 이터널스에게 데비안츠를 제외한 인류의 어떤 문제에도 간섭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도 아리셈이었습니다. 이터널스가 어벤져스와 타노스의 전쟁에 개입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만큼이나 아리셈의 크기나 디자인부터 가슴 부분의 라이트 브릭까지 깔끔하고 멋지네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에이젝, 킹고, 이카리스, 세르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ad, I saw him on TV with the cape shooting laser beams. I don't wear a cape. 하지만 타노스의 핑거스냅 이후 헐크의 핑거스냅, 마지막 아이언맨의 핑거스냅으로 우주 생명체 절반이 사라졌다 다시 부활한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미지의 힘이 발생하며 멸종위기에 놓였던 데비안츠도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이터널스는 다시 지구의 문제에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터널스 데비안트 매복이라는 제품을 보면 대부분의 데비안츠들이 거대함과 동시에 테나, 마카리, 길가메시 총 3명이 붙어서 전투를 벌일 정도로 강력하게 묘사됩니다. 이터널스 공중공격의 경우는 스프라이트와 이카리스가 전투를 벌입니다. 예고편에서도 이들을 상대로 이터널스가 서로 협력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긴장감을 위해서라도 그 코믹스 원작보다 데비안츠가 더 강력한 존재로 묘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터널스 3명이 개인의 능력을 합쳐 강력한 영적 존재인 유니마인드를 만들 수 있는데, 데비안츠를 상대로 고전하여 영화에서 첫 유니마인드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years ago, Thanos erased half of the universe. But the people of this planet brought everyone back with a snap of a finger. 이터널스 최고의 기술자 파스토스는 자신들이 타고 온 우주선 도모를 불러냅니다. 데비안츠와의 전투 준비를 위해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터널스 멤버들과 제외하며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터널스 도모의 부상을 보면 거대한 삼각김밥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조정석과 외부 도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터널스가 아리셈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 회의를 하는 곳이죠. 내부에 커피 머신이나 생활 가전제품 같은 것도 보이고 각종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탈출이 가능한 1인용 소형 우주선도 보이고 길가메시 주먹 모양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예고편 속 아리셈의 홀로그램 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도모와 6명의 이터널스뿐만 아니라 테나와 과거 연인이었던 크로의 모습도 보입니다. 크로가 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예고편 속 도모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전체적으로 외부 디자인부터 내부 조종석까지 꽤 신경 쓴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맨 앞에 세르시가 있고 옆에 파스토스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도모의 작동에 이들의 역할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영화 속 도모에는 어떤 특별함이 감춰져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We're Eternals. We came here 7,000 years ago.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마동성의 길가메시가 가장 강력한 힘캐인 만큼 맨주먹으로 데비안츠를 상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 will take their chance. 진실의 방으로.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테나와의 대결에서도 맨주먹으로 상대를 하죠. 이터너스 데비안트 매복 제품에 길가메시와 테나가 함께 포함된 것은 이들이 절친인 걸 확증해주고 현재 이터너스 같은 불멸의 존재만 걸리는 질병에 테나가 걸려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병은 치매 증세에 가까워하며 지금이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 못하고 혼란과 함께 돌발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외딴 곳에서 길가메시가 그녀를 보호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저나 화나 있는 테나랑 동석이형 레고 왜 이렇게 귀엽냐? 분명 길가메시가 테나를 구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꼭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레고처럼 둘의 콤비 플레이가 기대됩니다. 물론 마동석의 싸다구 하나만으로도 이터널스는 올해 꼭 봐야 할 영화 1순위입니다. 테나의 경우 데뷔한 채의 강력한 크로와 한때 연인관계였습니다. 어떻게 이둘이 연인관계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과거가 짧게나마 영화에서 밝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터널스에서 캡틴 아메리카 같은 역할로 팀을 이끄는 이카리스는 망토 없는 슈퍼맨이라 불릴 정도로 전투 능력이 비슷합니다. 이카리스의 연인이자 이 영화의 주역인 세르시는 분자를 조종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르시는 또한 인간 대인 휘트먼과도 사랑에 빠지며 그에게 질문을 받죠. Why didn't you guys help fight Thanos? Or any war, or all the other terrible things throughout history? We were instructed not to interfere in any human conflicts unless deviants are involved. 이 외에도 에너지빔을 사용하는 킹고, 음속의 속도를 자랑하는 마카리, 영원히 어린이의 모습으로 사는 환영술사 스프라이트, 마지막으로 셀레스티어가 대화가 가능하며 이터널스의 멘토를 할 수 있는 에이젝입니다. When you love something, you fight for it. 이 대목에서 이터널스가 인류의 분쟁이나 전투에 직접적인 개입은 안 했지만 그것을 지켜보며 함께 가슴 아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창조된 목적에 충실해야 했기에 감정적인 개입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인간 본성 안의 추악함을 보고 인류애가 사라진 이터널스도 생겼을 겁니다. 그가 바로 이터널스 멤버 드루이그일 가능성이 높죠. 이번 영화에서 내부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터널스 멤버들이 나눈 대화 중에는 So now that Captain Rogers and Iron Man are both gone, who do you think's gonna lead the Avengers? 어벤져스를 누가 이끌지라는 질문에 이카리스가 본인이 하겠다는 농담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I could lead them. 이러한 대사를 종합해보아도 이번 영화가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터널스 멤버 중 누군가 원작처럼 새 어벤져스 멤버로 합류할 가능성을 미리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구 멸망 7일이 남았다는 점에서 단지 데비안츠와의 전쟁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셀레스티얼이 개입하여 전쟁이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핑거 스냅으로 깨어진 우주의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셀레스티얼이 판단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게다가 베놈2 쿠키 영상을 통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멀티 유니버스가 더 분명해졌고 이터널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베놈, 스파이더맨, 이터널스를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번 이터널스는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이 빛나는 클로이 자오가 감독을 맡은 만큼 화려한 전투 못지않게 수천 년 전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현대까지 감각적인 미장센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번 이터널스가 개봉에 맞춰 레고에서도 태초의 영웅들 레고 이터널스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영화도 재밌게 즐기고 귀엽고 매력적인 레고 캐릭터를 수집하는 것도 즐거운 취미가 될 겁니다. 레고 제품과 관련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영화 이터널스 재밌게 보세요.